삶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쉼터. 빨리 가는 게 그 뭐 네 운명이지. 내 마음대로 사줄 자도 돼. 대구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여한 과장에게 얼마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하자. 내 오는 거 벌써 하는갑다. 회진 내내 입고 있던 하얀 가운을 벗어놓고서 만나야 하는 소녀. 보자. 욕장은 없죠? 11살 윤희입니다. 밤에도 안 자고 계속 돌려. 안 떨어도 돼. 선생님 주사 안 놓게. 악성 뇌종양 진단 후 받아온 고된 치료의 기억 때문에 의사만 봐도 온몸에 경련이 심해집니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찾아온 것이 2달 전이었습니다. 일단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더 이상 안 돼서 그게 말기암이거든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상담을 처음 하고 우리 간호사실에 나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성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온 첫 아동 환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의사도 부모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제 자식한테 누가 돼서 이렇게 버려주는 거 아니냐.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런 거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과한 거예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따님은 곧 떠날 수 있다고. 아셔야 된다고. 이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이것을 그림자로 그냥 엮어서 불행으로 계속 엮어갈 것인가. 이 슬픔을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이 가족이 희망을 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지 그것은 아버지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버지한테 현실을 직시시키기 시작했어요. 잘 있었나? 아저씨 머리 좋지? 네 머리 깎은 거 대박 표시 난다 이거.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 잘 견디고 있다. 가족들의 간절함 속에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윤희. 해줄 수 있는 건 통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것뿐입니다. 죽음 자체를 돌보는 일이 아니고요. 쬐금 남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를 아주 뜨겁게 살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죽음의 병동이 아니고 아주 뜨겁게 사는 곳이에요. 비껴갈 것 같지 않은 무거운 현실이 어린 소녀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13살) 민진이를 만났습니다. 민진이 오늘 뭐 했어요? 오늘요?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나가 놀고 싶은데 오늘도 민진이는 휠체어와 침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리 나는데, 민진아? 항암 치료를 받던 도중 마비된 2 다리. 혼자서는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거 그냥 재미로 해본 소리야. 똑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던 민진이의 일상은 뇌종양 진단 이후 달라져 버렸습니다. 좀 안 좋아? 응? 괜찮아? 어구, 어떡해.
어떻게 다 끝난 것 같아? 아니면 더 나을 것 같아? 방사선 치료 후유증 때문에 민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에 시달려야 합니다. 한 차례 뇌수술을 했지만 머릿속 종양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요새 나의 고민 1호는 뭡니까? 고민 1호.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언제쯤 걷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걸을 수 있을까? 걷는 것밖에 없어요, 고민은. 민진이는 어느 날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말로 표현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워낙 뭐 그런 거를 겪어보질 못했고 날벼락이었죠. 뭐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3차까지 받고 4차 하는 중간에 하지마비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도 민진이한테는 적합한 약이 없다고 하고 방사선도 못하고 그렇다고 양성자 치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병원 측에서는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올해 3월 치료는 중단됐고 많은 고민 끝에 부모는 민진이를 데리고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당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을 위한 병동이다 보니 어린이에게 맞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너무 하다못해 뭐 기구, 그러니까 아이들 혈압을 재는 혈압기 자체도 아이 게 없어서 소아병원에서 다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한두 명씩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런 걸 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디를 뭐 다른 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저희 어른식으로 같이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아들한테 그게 얼마나 이제 얻을 수 있고 실이 얼마나 있나라는 거랑 그리고 약물 투여라든지 증상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호스피스 병동을 나온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민진이. 기침 자꾸 하던 거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러나 확실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자체가 이렇게 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자리고 또 여기 이렇게 다른 뇌를 이렇게 얇게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죠. 많이 좋아졌고 이제 아이가 재활치료하고 뭐 먹는 거 영양 보충이 좀 더 잘 되고 하면은 아마 좀 더 즐겁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는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 1년, 3년, 5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종양이 자라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걱정이고 가장 큰 목표는 다시 자라는 그 시간 전까지는 최소한 아이가 일상적인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날들이 가족에겐 더없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병이 주는 아픔만큼이나 할 일이 없어진다는 상실감도 크다는 걸 엄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자. 민진이가 아프면서 맞벌이 부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고 네가 이따가 병원으로 오면 되지. 시간이 될까? 한 시간 4시에 5시까지 한다며. 4시부터 1시간만 있으면 되면 되지. 갔다 올게요. 민진아 된장국. 민진이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을 때 아빠는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퇴원한 이후로는 부부가 서로 시간을 맞춰가며 번갈아 돌봐야 합니다. 밥 좀 먹어봐 좀. 토하더라도. 너도 약 먹게. 민진이 신경 쓰느라 2살 터울의 큰 아들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윤진아 먹자. 먹었어? 언제? 방금. 먹었어? 응. 나 오줌 마려운데 오줌통 좀 줘. 아픈 아이 곁에서 부모의 마음은 지칠 시간도 여유도 갖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웃는 날이 적어지면서 민진이의 마음속엔 내색하지 못한 미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괜히 아빠도 일 못하고 일에 집중도 못하고. 그걸 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제가 지금처럼 힘들지 않으면은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금방 나을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처럼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함으로 가족들은 민진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만약에 더 이제 심해져서 고통이 더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민진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는 고민스러우십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게 최고 고민이죠. 부모가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고 할 건 다 하고 싶은데 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막하기만 한 걱정을 의논할 곳이라도 있다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중압감을 견뎌내야 하는 건 온전히 부모만의 몫입니다. 하늘이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방 한켠에 마련된 하늘이의 흔적. 1년 전 세상을 떠난 딸아이를 가족들은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친구들. 하늘 친구들. 의자에 폭신폭신하라고 의자도 맞춰서 짜갖고 넣어놨는데. 하늘이 뽀로로 시계, 머리핀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이 갖고 있었던 거. 카메라 없으니까. 하늘이는 태어나면서 줄곧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항목이 태어난 날만 있는데. 간 날도 적어놨어요. 나중에 예쁘지 않아? 얼마나 예뻐. 6살. 그 짧은 생을 사는 동안 힘겨운 치료만 받다가 떠나야 했습니다. 제일 예쁜 사람 누구? 엄마? 쪽쪽이 빼고 해줘야지. 엄마, 난 하늘이. 난 하늘이. 고마워 하늘아. 하늘아, 800은 어떻게 하는 거야? 800에? 응, 엄마 업어주세요는. 업어주세요. 또 뭐 있더라? 안아주세요. 그렇지. 나보다 더 많이? 대체 많지? 맞아? 국내에 단 3명밖에 없다는 희귀병. 장관 상피형성 이상증을 앓았던 하늘이.
소장에 육모가 없어 음식을 흡수할 수 없는 병을 하늘이는 그 작은 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가슴 정맥에 연결된 주사 바늘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으며 힘겹게 이어지던 오랜 투병 생활. 참 예쁘게 잘 보내야 되겠다. 그게 엄마로서 마지막 우리 하늘이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밤에 솔직히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막 그런 생각합니다. 하늘아, 물 줘? 힘겹게 목을 축이던 딸아이.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예쁘라. 아유. 아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야, 사랑한다, 아니라. 아니라. 시간이 흘렀지만 아픈 빈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제일 화나는 게 남들은 아프지 않은 좋은 곳에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나.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내가 나중에 따라가 볼 거야.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소중한 가족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과 아픔을 15살 하늘이 오빠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건 뭐 라면이나 사줄 수 있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울었어요. 그냥 내가 왜 여기 있지? 도와주지도 못할 건데. 제자리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뭐 앞으로 한 달뿐이 남지 않았다. 그 얘기 듣고 진짜 한 달 내내 울었어요. 애 안고. 근데 그것도 후회돼요. 왜냐면 누가 옆에서 그런 거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말할 사람이 있었으면 그 한 달을 그렇게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앞으로 3일이 남았는데 그걸 몰랐다면 과감하게 약을 끊고 유모차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하늘이를 예쁘게 잘 보낸 걸까? 사별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상실함으로써 뒤따르는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가족이 분산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이가 여기 쓰던 방이에요. 아, 이 방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요. 아. 네, 여기 사진에다가.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또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14살 정선이의 모습이 엄마에겐 마지막 기억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미토콘드리아 신드롬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 난치병이다. 난치병이고
얼리 어덜트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의사가 네 자식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믿겠어요. 아, 나는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9살 딸에게 내려진 불치병 선고.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의사가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가겠니? 아니면 이 병원에 계속 있겠니? 아니면 호스피스로 가겠니? 셋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먼 이국 땅. 이민을 와 자식들 바라보는 낙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선이를 가슴에 묻고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지금 저요? 네. 저 지금 슈팅스타에 가요. 딸아이를 마지막으로 보냈던 곳. 조나무야 저거. 저기 보면 정선이라고 써있죠? 정선이 이별. 정선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찾는 이곳은 아동 호스피스입니다. 추모의 나무에 별이 되어 꽃핀 수많은 아이들. 이곳에서 임종을 맞이한 아이들 곁에 정선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조각 별로 남는 건데. 그래도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아프니까 보내줘야죠. 너무 고통이니까. 어떻게 보내줘야 할까? 무엇이 정선이를 위한 길일까?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엄마는 아동 호스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정선이와의 추억이 있는 곳, 딸아이가 머물렀던 방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정선이와 가족들은 이곳에 와서 지냈습니다. 장례식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선이는 여기에서 가족과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시설 안에 마련된 방에서 가족들은 정선이를 보냈고 그 이별의 절차를 밟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This is very unique to children's hospices having this. They don't have it in adult hospices. What is very nice about it is that if it just gives people time to get used to the idea the child has died, and your acceptance is easier.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잖아. 호스피스 하면 마치 당장 거기 가면 죽는 사람만 가는 거. 처음에 저는 거기 가면 당장 우리 애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선이의 부모가 아동 호스피스를 선택한 건 딸아이가 살아있을 당시 지속적으로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동 호스피스는 죽음에 임박한 아이들만 돌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요. 뭐 놀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선생님이 같이 움직여서 그 아이를 할 수 있게 모든 거를 그 안에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말로 설명을 해서 요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따라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애는 거기에 푹 빠져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동 호스피스는 아이들에게 투병 생활로 인해 누릴 수 없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갔다 오면 되게 즐거워했어요.
얘도 아프지만 얘가 생각이 놀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말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주변하고 어울리고 싶은 그런 주변의 공간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나중에 그걸 느꼈어요. 정선이 엄마는 아동 호스피스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이가 10대 소녀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으니까요. 우리에겐 낯선 아동 호스피스. 성인 호스피스와는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걸까? 세계 최초 아동 호스피스를 시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헬렌하우스. 아동 호스피스는 프란시스 수녀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소녀 헬렌을 돌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There was nothing more that could be done. That she was unlikely to survive very long, and so they took her home to care for her there. And after about 8 weeks, I was so concerned about their exhaustion, was brave enough, I think, to say to them, would you lend her to me sometimes? May I look after her for a few days, a few nights, so that you can catch up on sleep and so on. And they were very pleased. 헬렌 가족을 통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수녀는 더 많은 가족들을 위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아동 호스피스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I think it's got to be holistic care, so it's got to be every facet of care, physical, emotional, psychological, spiritual, the whole person really, and not just the child, but every member of the immediate family as well. In an adult hospice, they wouldn't be able to run around and in and out of all the rooms and playing and shouting and having a water fight on a summer day, you know, that sort of thing. There's a lot of activity. And in an adult hospice, what people want on the whole is peace and quiet. They wouldn't get that with children. 헬렌하우스를 7년째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13살의 말라카이와 엄마를 만났습니다. Hi, this is Kim. This is Malachi. And Malachi's a bit sleepy at the moment, but he's smiling away, haven't They've you? worn him out. He's been in the spa and he's had a massage this morning, so he's absolutely relaxed and zonked out. What are they doing?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 질환을 안고 태어난 말라카이. 뇌가 퇴화해 가면서 이미 시력과 청력을 잃었고 갓난아이처럼 보살펴줘야만 합니다. That's a nice smile, Malachi. Thank you. And they're here to find out about it. 엉덩이 관절 탈구로 인한 통증 때문에 매일 모르핀 투여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헬렌하우스에서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During the day, usually he's okay, but at night he can't breathe by himself, so he has to go onto oxygen. So he's monitored all through the night. So people really need to be qualified and they need to be confident in their job. And if they wasn't, we wouldn't leave him here. 헬렌하우스에는 의료진, 심리상담가, 가족지원팀 등 100여 명이 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팀을 이뤄 환아들을 1대1로 돌봐주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머물며 쉴 수도 있습니다. 헬렌하우스 이용 기간은 한 가족당 1년에 21일. 환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은 무료입니다. He was always smiling when he's here, so he seems like he enjoys it here. Without the hospice, I don't think myself and my partner would still be together. We wouldn't be able to support the other children. I think the strain that it puts on a relationship, bringing up a child with such high medical needs,
is astronomical. It really, really is. This is our break. Without this, we would have nothing. 아동 호스피스에서는 아픈 아이의 형제, 부모의 심리 상담까지 담당합니다. 또한 사별 후에는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가족들을 지원해 줍니다. And perhap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any of us can do is to listen. Not to try to explain, but just to listen. The team sitting down in the morning and saying, right, today we're going to do this, or tomorrow we're going to do that. It's not like that. It's every person is individual, every person is unique. So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And, you know. 헬렌하우스를 시작으로 현재 영국엔 40여 개의 아동 호스피스가 세워졌고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동 호스피스에서 운영하는 음악치료 시간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로라는 일주일에 한 번 음악치료를 받습니다. 너무 어려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다양한 악기와 음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Music therapy in this particular case, music therapy is about, it's not so much about the cure, but abou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t's very important to us because, you know, she is very isolated. She cannot go to the nursery, so that's the only chance she can have contact with other children, which is really brilliant. And, you know, there are moments when she is on steroids, she's very upset then, so the music therapy helps her to be more relaxed. So it's very, very, very helpful. We love it.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돌봄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보살핌입니다. 심각한 질환을 경험한 아이가 겪는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것. 이 또한 아동 호스피스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고인 채 흐르지 않는 시간. 그래서 길게만 느껴지는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생활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컴퓨터도 지루해졌습니다. 해보자. 이거 하자. 뭔데? 한번 해봐봐. 그러면 몇 개 올라가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아, 한 개밖에 안 올라가는 거 알면서 뭐하러 해? 한번 해보자. 엄마의 성화에 호흡 운동도 신용만 하고 맙니다. 아, 맞다. 한 번만 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면서 민진이가 웃지 않은 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민진이는 평소에도 조금 문제였다는. 네, 그런 상태라서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본인도 어렴풋이는 좀 알고 오히려 어른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굳은 병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건 13살 아들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민진이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13살 민진이가 요즘 겪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일까?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제가 그랬으니까 마음에 들죠. 앞으로는 이 가족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미래를 볼 수 없는 아이라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참게 될 것이다. 가장 걱정하는 거.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병이 더 나을 수 있는
not. 내내 눌러 담고만 있었던 민진이의 고민들.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기능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 무력감, 불안 이런 것들이 내면으로는 있는데 이것을 이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지. 민진이의 잠재된 불안을 헤아려주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병 중인 아이들의 삶의 질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 소아암 가족들의 아동 호스피스 요구도는 예상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은 아동 호스피스를 통해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은 정서적인 간호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현장에서도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린 환자들에게 치료 외적인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의료진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병원이 저희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는 이런 호스피스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건 분명히 좀 필요한 문제이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오히려 더 그 이후에도 많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병 중인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야. 이 병원 소아암 병동에선 미술 치료 시간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치료 과정 중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겁니다. 완치율이 80%에 달하는 소아암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서 투병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러한 완화 의료적인 접근이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완화 의료라는 것이 즉 이 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완화 또 어떤 가족적인 그런 배경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보조적인 치료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더 완화의료라는 그런 용어가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완화의료가 개입이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호스피스의 어떤 특징인 어떤 팀들이 개입을 하면요.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어떤 삶의 질을 가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아이의 생명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아동 호스피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All of this is Kent, but we don't cover all of Kent. We only cover West Kent, Blue Line. 이곳 아동 호스피스는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 hospice at home service means that we can deliver the whole hospice service within the home environment. And it's particularly important if you've got a child that is very vulnerable and very poorly and not feeling very well and there's lots of other brothers and sisters, very often those families don't want to leave the home. So we actually take the hospice into the home. 시설과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방문 아동 호스피스는 우리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Hello Grant, it's Hannah. How you been? Yeah, well just ringing to say that me and Sally are coming down to see Kira today. Is that still okay? 전문 간호사들의 가정 방문 시스템은
아픈 아동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비상대기 서비스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That's Kira. Kiara? Yeah, every child has got one. All our children in our caseload have one, and then we follow this to the care that we give her. And it's got her consent, so we can take her out. 6년 동안 꾸준히 방문 아동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는 키아라 가족을 만났습니다. Hello. 간호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그날 키아라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6살의 이 작은 소녀는 유전적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Kira's condition is EB. It's basically her skin blisters through friction or contact, so she has to be bandaged from her neck. But any part of her body is susceptible to become blistered or injured. Can it be cured? Or? There isn't a cure at the moment. Yeah, let's have a look.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상하는 키아라는 평생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살아가야 합니다. She's okay, Kira. Sore? It's very sore, so we have to be very careful. She's very brave. You take it off, okay? All right? Is that okay? Good girl. Excellent. That looks all right, doesn't it? Are they ready to come off, do you think? 상처가 난 피부에 붙여주는 특수 밴드를 매일 갈아줘야 하는데 6살의 키아라에겐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손가락 붕대를 갈아주는 정도는 가족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온몸에 붕대를 갈아줘야 할 때는 여전히 오랜 신뢰를 쌓아온 간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But when Kira was born, we didn't know where to go or who to see. And it was devastating. They told us that she might not survive, that she may only live a month, 2 months. And they basically put us in touch with CHIPS. And then one of their nurses came round and told us what we could expect from them. So the respite service, the nurse to come and change her bandages, and just basically help with everything we needed to do.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딸아이. 그러나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아빠는 이 모든 것이 아동 호스피스의 도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So do you think it really helpful, that hospice service? Yeah, that they take you out on day trips everywhere. And lunch, and sweets, Yeah. and cinema. Yeah. Cinema's part of the day trip. I've done lots of fun things, like going to the cinema and going to the park. 집 근처의 공원에 나온 키아라와 오빠. 남매가 간호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모님은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Is there any reason for taking both out together? Because Mags and Grant, their mum and dad, both work, it's a chance for them to both go to work and not have to worry about a carer. For both of them will get a babysitter or family involved. 키아라 가족들은 방문 아동 호스피스가 자신들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Families would be lost without them. I mean, we certainly would. We couldn't cope with Kira's condition on our own. Having them in the background, the respite service in itself is a lifeline for us. We need time to spend with Jonathan. He gets forgotten, really, because we spend a lot of time looking after Kira. So it just helps that we can spend some time with him and do things that he wants to do. It's an invaluable service. It's just a shame that more people can't benefit from it. A huge day for the hospice movement in this region.
영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선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후원 활동과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호스피스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는 영국 전 지역에서 자주 열립니다. Shooting Star Chase needs £23,000 every day. That's just over £8 million every day. And we don't have any government funding, guaranteed government funding. 영국의 아동 호스피스는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부 덕분입니다. I think it's something that's really needed, isn't it? It is necessary. But we're happy to spend the money and any more that we've got. The husbands are spending the money. We've got his wallet. 아이들의 아픔은 사회 전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돌봐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 그것이 바로 아동 호스피스입니다. 오랜만에 민진이가 집을 나섭니다. 와, 시원하다. 바람이 불어 좋은 날, 민진이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7, 6, 5, 4, 3, 2, 1. 미치겠네. 내려치자. 온 힘을 다해 굳어있는 마음까지 있는 힘껏 움직여봅니다. 민진이에겐 오늘 하루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항상 하루가 똑같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맨날 다른 스토리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뭐 피노키오고, 뭐 하룻밤을 또 그 지내서 또 자고 일어났더니 뭐 그런 다른 역할이 되고, 그런 게 하루하루가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13살 민진인 즐겁고 신나게 마법 같은 하루를 꿈꿉니다.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Just smile. 하늘이라서 그런가? 뭐야? 좋다! 컨셉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만해라 이제. 연기력 논란에. 언제든지 나는 그만둘 수 있어. 컷! 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감독님이 하자 그랬잖아요. 마음에 든 남자가 있다. 여자로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나 좀 좋아해주면 안 돼요? 거기서 그럼 첫키스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파고들지 마세요. 낚였어! 평생에 나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왕따를 좀 당했었고 다 공포로 오는 거예요. 아, 김한이 바보.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다 떠났다 그래야 되나?